저는 올해 62입니다. 서울에서 평생 맞벌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큰 욕심 없이 아이들 많은 제 몫까지 책임지고 키우자는 마음으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자식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큰 도움은 못 줘도 부담은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날은 딸 결혼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대로 나눈 날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느슨해져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계산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카운터 앞에 낯이 끈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딸의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혼자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먼저 계산을 하시는데 직원이 잠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카드는 승인 거절이 나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다시 열어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별말 없이 결제가 됐고 그분은 고개를 한번 숙인 뒤 조용히 식당을 나섰어요.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날은 그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자꾸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히 앞날을 먼저 들여다본 사람처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의 결혼 이야기는 예전처럼 가볍게 꺼내지지 않더군요. 며칠 뒤였습니다. 딸이 저녁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어머님이 요즘 식당 일 많이 힘드신가 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그래? 왜 그러셔? 딸 말로는 예비 시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오래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손 놓지 않고 계속 가게를 지키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덧붙이더군요. 어머님이 모아둔 돈은 조금 있으신데 그걸로 이것저것 투자도 해보셨대.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계산대 앞에서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돈이 많다, 적다를 따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기 힘으로 모은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아니까요. 다만 그 돈이 앞으로도 그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양가에서 아무것도 안 받기로 했어. 나는 순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놀라서라기보다는 그 말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결정을 했어? 조용히 물었더니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시작해보고 싶어.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 아이 눈빛에는 서운함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른스럽더군요.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전 사위 될 아이가 집에 인사를 왔을 때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세요. 한 6천 정도요. 그런데 그걸로 이것저것 투자도 하셔서 요즘은 수익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 말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6천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식당을 하면서 모은 돈이라면 그 안에는 그분의 시간과 고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 돈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쌓인 결과니까요. 다만 내 마음이 불편했던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코인, 주식, 단기 투자.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켜야 할 돈을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운 나이인데 혹시라도 그게 흔들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모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하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자꾸 계산을 시작합니다.
딸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집안의 시간이 이어지는 일이니까요. 혹시라도 그 집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누가 버팀목이 될까? 그 아이가 장남도 아니고 외동도 아니지만 결국 가까운 자식이 움직이게 되는 게 세상이더군요. 나는 딸을 믿습니다. 자위 될 아이도 성실해 보입니다. 그래도 부모라는 자리는 행복보다 먼저 위험을 계산하게 되는 자리인가 봅니다. 그날 밤, 딸이 돌아간 뒤에도 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결혼 이야기인데 왜 나는 자꾸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 집을 흉보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마음도 없어요. 식당 하나를 오래 지켜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분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장사라는 게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경기 타고, 날씨 타고, 사람 마음 타는 일이니까요. 6천이라는 돈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 나이에 그 정도를 모아두셨다면 분명 허투루 산 세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돈이 적어서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앞으로도 그대로 남아있을지, 혹은 점점 줄어들지는 않을지,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 말로는 어머님이 조금만 더 벌어보겠다고 하셨답니다. 코인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주변에서 좋다 하면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신다고요. 나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는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먼저인데, 모험보다는 안전이 먼저인데, 혹시라도 시장이 더 흔들리면, 혹시라도 투자한 게 빠지면, 그때는 누가 그 손실을 감당할까요? 물론 그건 그분의 선택입니다. 자기 돈이고 자기 인생이니까요.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그 선을 완전히 분리해두는 일은 아니더군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시작하겠다던 아이들도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특히 부모 문제는 자식이 모른 척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몇 년 뒤 가게가 더 어려워지면, 투자한 돈이 줄어들면 그때 우리 딸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니까라는 말 한마디에 자식은 생각보다 쉽게 움직입니다. 나는 딸을 믿습니다. 자위 될 아이도 성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성실함이 모든 상황을 막아주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나는 계산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를요. 혹시 그 집 사정이 더 기울면 결국 생활비를 보태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같이 모시게 되지는 않을까? 그게 당연히 나쁜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를 모시는 건 흠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요. 다만 내 딸의 시작이 부담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의 미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은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말씀도 조곤조곤하시고 사는 이야기며 건강 이야기며 겉으로 보기엔 참 단정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면서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카드를 2번 바꾸셨다고 해요. 딸은 별 생각 없이 넘어가려 했지만 그날 저녁 집에 와서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요즘 투자 때문에 돈이 좀 묶여 있다고 하셨어. 그 말이 자꾸 제 귀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6천이라는 숫자를 떠올린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였어요. 남편 될 사람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현금이 한 6천 정도는 있으세요. 노후는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6천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평생 맞벌이하며
모아본 사람이라 그 무게를 압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체력을 바꿔 얻은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코인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식 단톡방에 새벽까지 계신다고도 했어요. 수익이 났다는 날은 기분이 좋으시지만 떨어진 날은 하루 종일 말을 아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6천이라는 돈이 통장에 고요히 앉아 있는 돈이 아니라 늘 어딘가에 들어가 있고 또 나와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 돈이 불어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줄어들면 그때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딸에게는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시작도 안 한 결혼에 불안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생활비는 어떻게 쓰신대?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때그때 투자 수익으로 충당하신대 하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달에는요? 시장이 좋지 않은 해에는요? 노후라는 건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저는 6천이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산다고 합니다. 평생 투자로 승부를 보는 방식에 익숙해진 분이라면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선택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혹시라도 손실이 커지면 결국 마음 약한 자식에게 기대게 되지 않을까요? 그 부담이 제 딸의 어깨로 옮겨질까봐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이 생긴 겁니다. 돈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흐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제 딸의 미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불을 다 끄지 못하고 스탠드 하나만 켜두었어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 불빛 아래에서 제 마음도 딱 그만큼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제 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웃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딸의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 혹시 모를 미래를 조금이라도 대비해 주고 싶은 엄마 마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은 단순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6천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돈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는 순간 제 진심도 가벼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 연세에 그만한 현금을 가지고 계신 건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자산은 얼마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 구조가 있는지,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투자 외에 안전하게 묶어둔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불안으로 번지기 전에 차분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한 걱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잖니. 제 말이 부담이 될까봐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그 부분은 생각해 볼게. 그 한마디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이 아이도 감정만으로 달려가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원칙을 세우려 합니다. 서로의 노후는 각자가 책임진다는 약속, 투자 손실이 생겨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분명한 선. 그 선이 지켜진다면 저는 기꺼이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제 걱정은 돈의 크기가 아닙니다. 6천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 돈이 앞으로도 딸의 어깨를 누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전부입니다. 엄마라는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니까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양가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밝은 색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괜히 제 표정이 굳어 보일까봐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더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고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따지러 온 자리가 아니라 이해하러 온 자리라고요.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투자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괜히 돌려 말하지 않고 담담하게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웃으시더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만히 두면 불안해서요. 조금이라도 불려야 마음이 놓여요. 그 말이 참 솔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분도 결국은 불안해서 그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노후가 길어질수록 통장 잔고가 줄어들까봐 무서운 마음. 그 마음은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6천이면 정말 큰 돈입니다. 그 돈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십니다. 일부러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적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고요. 다만 혹시 일부는 조금 안전하게 두시면 어떨까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서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요. 제 말이 신뢰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최대한 공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가끔은 겁이 나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 돈 때문에 흔들리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불안을 인정하고 선을 정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6천이 아니라 서로 솔직해질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있다면 저는 이 결혼을 축복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확신은 생겼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불안을 안고 사는 평범한 엄마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밝게 웃으며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날짜를 잡고 작은 가전제품을 고르며 설레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무엇인가? 돈의 숫자일까? 아니면 아이의 표정일까 하고요. 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웃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조금의 대화와 약속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6천은 여전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앞으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그 가치를 인정할 겁니다. 다만 그 돈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흔들리더라도 아이들 삶까지 흔들지 않도록 어른들이 먼저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는 경쟁이 아니라 준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는 반대하는 엄마가 아니라 지켜보는 엄마가 되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조언하되 선택은 아이에게 맡기겠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지만 그 불안을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한 걸음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라는 자리는 늘 걱정 위에 서 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자리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천이라는 돈, 충분히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의 크기만 믿고 마음을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지켜낼 생활 방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까? 저는 돈이 적어서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앞으로도 그대로 남아있을지, 혹시라도 아이들 삶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모로서의 걱정이 지나친 걸까요? 아니면 필요한 질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또 다른 시각에서의 이야기들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